XSFM입니다. I, D, W, K 입법부의 연구에 따르면 상시 고용직 15만 명 이상, 소문으로는 비정규 포함 50만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한국의 IT 업계에는 2017년까지 노조의 쟁의 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산 총액 7조, 계열사 45개, 코스피 시총 11위의 준대기업 네이버에는 작년 초까지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런 네이버에 작년에 조합이 탄생했고, 이 조합은 지난달 한국계 IT 업체 사상 최초의 쟁의 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지요. 2019년 2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59년) 전 어제 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세에 나가지 못하도록 장면 후보의 유세일인 휴일에 학생들더러 학교로 나오라고 지시를 내린 학교들의 처사에 반발해서 고교생 8명이 시위를 조직했고, 59년 전 오늘 모인 1200여 명의 학생이 반월당로를 지나 도청으로 행진하다가 상당수가 경찰에 폭행을 당했고 10%가 넘는 학생들이 체포됩니다. 학생들이 조직한 항일운동이 아닌 최초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228 대구 학생의거는 가까이는 4.19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멀리는 그 뒤부터 나타나는 많은 민주화 운동의 DNA를 이룬 이정표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경북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상원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경북사대부고 캠퍼스에는 기념탑이나 조형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내에는 30년이 지난 노태우 정권 중반이 되어서야 길거리에서 그나마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두류공원으로 기념탑이 이전했고, 기념공원은 39년이 지나서 처음 생겼으며 58년이 지난 작년에야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기념물에 기념의 의미를 담아 기념하기 좋은 자리와 시간을 배치하는 일은 문화, 사상의 권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사상이 다른 곳에도 있는 민주화 운동의 씨앗을 찾아내지 못하던 시절, 이 동네는 우리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28 민주운동 59번째 기념일, 그리고 2번째 기념식이 열린 날에 인사드립니다. 대구에서 아직 행사를 못해본 XSFM의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307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대구 저희 가고 싶은데 공연장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윤세민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북한이 어디랑 정상회담을 하면 저희는 네이버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이런 손학규 같은 네이버 노조를 봤나? 뭐 제목을 보셨으니까 오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막 오늘 무슨 얘기일지 기대되시죠 했는데 제목에 다 써 있고. 아, 그건 그렇죠.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첫날이고요. 그 얘기는 회담이 전부 다 끝나고 내일 시사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요것만 얘기하죠. 조선일보가 허구한 날 자유한국당을 때리느라 여념이 없다는 걸 지난번 미나문구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조선일보가 공을 던져주면 그리로 가서 물어오는 역할만 합니다. 조선일보 19년 2월 26일자 오피니언의 일부입니다.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제목이에요. 한국은 북핵 협상에서 구경꾼이 되었다느니 제3자가 된다고 화를 막 내놨고, 오피니언에서 한국당이 이 공을 물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중입니다. 지금 정전협정도 계약이고, 계약은 당사자들이 풀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거는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팽덕회, 연합군 총사령관 미국의 마크 클락 세 사람이고요. 옆에 있었던 배석자 명단에도 미군과 북한군만 보입니다. 종전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들이 새로 사인을 하면 되는 계약입니다. 우리 정부가 저 3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느라 노력했던 거는 쏙 빼고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못하면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탄압해오던 자주파도 이런 류의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계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경제를 얘기할 땐 글로벌이다가 정치를 얘기할 땐 IS처럼 보이곤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 판국에 묻혀서
헤드라인에 보이기 힘든 시민들의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액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Accessmall Fragrance Store에서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노동 이야기 하나 합니다. 그 중에서 IT 업계 얘기입니다. IT 업계의 노조가 최초로 생긴 곳이 네이버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네. 먼저 생긴 건 오히려 해외 업체의 한국 지사들입니다. 사무금융연맹 소속이에요. 한국 오라클, 한국 휴렛패커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조가 있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 3사 공동투쟁을 통해서 노조 탄압과 필요 이상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항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최초로 장기 파업을 이어온 한국 오라클 노조는 현재까지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겼기 때문에 명목상 한국이 소재인 IT 기업으로 얘기를 넘겨보면요. 오라클 HPMS의 노조가 탄생한 뒤에도 1년 넘게 무풍지대다가 작년에 생겼고 올해 최초로 쟁의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의 오세윤 지회장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동성명 네. 네이버 지회장 오세윤입니다. 잘 지내시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못 지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조합원들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힘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요, 제가 지금. 갔어요? 네,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많이 소리 질렀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 하던 소리를 많이 지르진 않았는데 그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조금 놀랐나 봐요. 평소에 네. 안 하던 일은 맞죠. 되게 저도 뭐 쟁의 같은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는 맨날 보지만 이런 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는 늘 항상 좀 상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아니더라도 뭐 모든 직원이 살다 처음 해보는 쟁의입니다. 되게 어색한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단체 행동이라는 게 그냥 모여서 같이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완전 특별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새롭게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쟁의를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꿀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봤습니다. 꿀벌 탈을 쓰고 네. 이제 좀 같이 분위기를 복돋우는 그걸 해서 그 이제 저희가 네이비라는 이름을 누군가 지어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꿀벌 뭐 인형을 쓰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희 구호도 야구 응원가를 개사해서 네. 아 그래요? 네, 투명 소통이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걸 한번 했었어요. 네. 야구 응원가도 부분적으로 그 저작권법에 위배되는데 그걸 다시 복사해 쓰다니. 네. 개발자들 네. 싫어요. 괜찮을 겁니다. 오며 가며 한두 번 뵀는데 공동성명이 네이버 노조가 후드티를 만들 거라고 처음에 만들 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뭐 지식이 필요하면 알려달라. 네.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다음번에 만나뵀을 때 입고 계신데 네네. 봤더니 녹색인데 네이버 녹색이 아니에요. 삑살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굿즈나 그 후드나 이런 거 만들 때 처음에 이제
기본 베이스색은 녹색이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당연히 네이버고 네. 어차피 우리가 네이버를 잘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회사색을 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초록색으로 가자. 뭐 그거는 이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사의 색깔은 조금은 다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노동조합에 또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니까. 라는 약간 그런 큰 이유가 있었고요. 그대로 네이버 그린 가면 뭔가 막 한호총일 것 같아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유가 있었고, 사소한 이유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 후드나 저런 굿즈는 이제 커스텀 제작을 하면 비싸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샘플색. 원래 있는 색을 어떻게 바로 알았냐? 있는 색 중에 저희가 쓰려는 색과 비슷한 색을 맞추다 보니 뭐야 진짜 이유가 그거잖아. 컬러 코드를 보고 맞춘 게 아니라 기성품 중에 몇 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싼 거. 그건 작은 이유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조금 진한 녹색이에요. 진녹색이에요. 이 그 알실의 노동 관련 소재에는 확실히 이 교과서가 맞다니까요. 네. 트러블 슈팅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가격에 맞는 회사 색깔과 비슷한 색의 옷을 맞춘 다음에 우리 고유의 아이덴티티라고 거짓말하면 됩니다. 언론에 나가서. 보통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월카니 교회 같은 데서 행사한다고 네. 빨간색 옷 입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제각각으로 입고 오잖아요. 마룬5가 돼요. 서로 다른 색깔에. 조합원들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진녹색이라서 네. 확실히 좀 결연한 네이버 같긴 해요. 네, 근데 저 색은 진짜 잘 어울리는, 저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후드색은 확실히. 네. 마음에 듭니다.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우리가 간선로를 타고 성남을 지나서 서울권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정표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린팩토리 건물입니다. 실제로 지나가다가 보면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의 소통량이 많지 않아요. 다 안에 들어가서 복작복작 하고 있고 점심때 우르르 잠깐 쏟아져 나오고 평상시에 업무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특성상 그린팩토리가 우뚝 솟아 있고 되게 깨끗하고 사람도 없어요. 그 앞에 그렇게 인산인해인 거는 저는 뭐 자주 다녀보진 않았지만 처음 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집회했잖아요. 저희가 첫 집회는 밖에서는 안 하고 안에 복도에서 하셨죠? 네, 복도에서 했어요. 로비에서 했습니다. 로비. 네.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로비는. 저는 근데 그거보단 더 넓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많이 넓진 않더라고요. 땅을 써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이거 하면은 또 출입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한 400명 정도 왔는데 아이고, 그 400명 로비 들어가기는... 한쪽이 다 꽉 찼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로비에도 만약에 안 될 정도로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덕케이 아트홀을 빌리셔야지. 아니 이게 삥 둘르셔도 삥 둘러도 이게 출입로 확보라는 그 어떤 명제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않더라고요. 기자회견 하실 때 처음 길로 나가신 겁니까? 그렇죠. 기자회견은 밖에서 했죠. 네. 기자회견은. 그때 영상을 봤는데, 네. 지회장님이 말을 해요. 말 너무 못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엿한 노동운동가가 됐다는 표식이죠. 이게 마이크를 처음 받은 학부 신입생인 것 같았어요. 저는 NL이 뭔지 모릅니다만 정권이 싫어요. 이런 말하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에. 이게 힘드셨죠? 네.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익숙해지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건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 발표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좀 괜찮은데 집회는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혼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써서 이제 외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외운 걸 말하다 보니까 외운 거 자꾸 생각하느라 거의 잃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연극 처음 할 때 나오는 실수들의 문제군요. 그래서 보면 뭐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저희 뭐 화성 위원장님 이런 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화성노조의 노무사분들이나 이 간부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은 다 했고 그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나중에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보통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동영상 보이시는 데에서 오세훈 지회장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옆에 피켓을 손으로 꼭 잡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나와주신 박상희 사무장님이거든요. 이분의 표정이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잠깐 잘리고 박상희 사무장이 웃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릴까요? 웃기다. 아니, 이제 지회장님이 말을 오래 틀려서 그 부분이 통편집됐고, 사무장님이 비웃고 있는 거죠? 이건 나처럼 편집을 많이 해봐야 알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요, 틀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색했을 뿐이지.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농담처럼 그런 얘기예요. 뭐 회사가 저희 노동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집회를 잘하는 것도 회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얼마나 이게 약간 말을 더 잘하게 롤플레잉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조합원들. 이런 쪼랩을 지회장이라고 지금.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색다른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맨날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톤으로 하면은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으면 또 무슨 위장 취업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용이 가요. 저는 진짜 노동운동 안 했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네. 초연덕스럽게 갖다 붙이는 재능으로 봐서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예. 말만 잘하게 되면 공천도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1일 날 기자간담회를 좀 보니까요, 주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네이버 사측이 나와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네. 라고 했다. 네. 근데 이게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소리를 한다는 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별게 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노무를 잘 알고 노동 문제의 밝은 상급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소리들을 들었다는 걸로밖엔 저는 안 보여요. 네.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노동조합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노동조합? 모든 회사는 노동조합이 처음이니까. 네. 단결권 말고 단체 교섭권이랑 단체 행동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교섭 중간쯤에 저희가 이제 회사랑 논의하던 안건이 있잖아요. 뭐 복지랑 몇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교섭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 교섭이 아니라 별도의 TF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결정하는 조직이잖아요. TF는. 그렇죠. 네. 그 TF라는 곳에서 이제 비조합원들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와, 이게 빠바하고는 좀 다르네요, 양상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회사랑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뭐 이상적으로는 원래 그게 맞는 거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단체를 결성해서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면서 교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의 대표성을 뺀 듯한 TF를 따로 만들었다, 교섭용.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복수노조는 아니지만 물론 복수노조처럼 움직이는 복수노조처럼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네. 어쨌든 약간 지금 교섭권을 약간 좀 부정하는 행위처럼 보이니까 약간 흐트러트리네요. 네, 흐트러트리는 거죠. TF라는 이름의 모델을 어떤 사측 노무사가 알려줬겠네요. 세련됐네요. 세련됐네. 네. 한노총보다 훨씬 세련됐어. 빠바 한노총 노조보다. 네, 제가 뭐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단체 교섭이라는 거에서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단체 교섭이라는 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공간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회사도 그건 철회를 했어요. 그 무슨 예를 들어 정말 노조 무서운데 어디 있어요? 현중이야, 현대중공업이야. 근데 교섭 시즌이야. 막 며칠째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이 한 3분의 2 지나갔는데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을 TF를 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 네. 그러면은 그 간부들은, 임원들은 집에 못 가고 속옷도 못 챙깁니다. 그죠. 진짜로. 가루가 될 거예요. 네. 사측이 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네, 그렇죠. 그 전에 그래서 원래 교섭 절차가 교섭권을 요구하면 바로 그 노조랑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의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노조 있으면 신청하라. 이런 것들 다 한 다음에 이제 법적인 그걸 거친 다음에 저희가 단일 교섭 노조가 된 거잖아요. 대표 교섭 노조가 된 건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이버 노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용이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시작했다. 네. 그걸 이야기했었죠. 네. 복수노조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일단 사측은 칼이 없어요. 복수노조라는. 어용노조라는. 네. 그럼 다른 이름으로 막 끌고 들어가요. 네. TF란 말은
진짜 여기저기 다 붙네요. TF는 좀 많이 쓰긴 하죠. 네, 진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TF. 무슨, 노조 분쇄 태스크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기잖아요. 해피 파트너스가 안 되니까 PB 파트너스가 됐고, 복수노조가 안 되니까 TF팀이 됐고. 네. 오늘 이 네이버 노조의 교섭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배울 만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새로웠어요. 지난번에, 이제 계속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날에 제가 파리바게트 지회장님하고 네이버 지회장님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네. 네, 설에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따로따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오세훈 지회장님이 좀 봐주셔가지고, 파리바게트 회사 앞까지 오셔가지고, 예, 아이러니하게도 바스쿠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임종린 지회장이 얘기해 주셨죠. 그 직원들 친절하다고. 네. 당연하지, 본사 직영인데, 본사에 붙어 있는. 아무튼, 거기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개념이 바로 협정 근로자였습니다. 네. 저 이 말 대학교 때쯤에 선배들한테 들어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협정 근로자는 뭐 하는 근로자입니까? 나머지는 뭐 자유방임 근로자야? 아까 말씀하신 노동상권 부정한다는 말을 회사가 하고 있다는 거에 연결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정하는 거죠. 협정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노비죠, 노비. 아니 뭐야 그게 뭐예요? 노비. 그러니까 법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일 때. 맞아요. 네.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수도나 항공통신이나 이런 것 그렇죠. 이런 업무를 하는 필수 공익 사업. 사회 필수 인프라. 그런 경우에는 협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협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사가 정하자라고 지금 협정 근로자를 지정하자. 네네. 왜요? 다시 설명해 보죠. 글쎄요, 이게 말은 심했고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나 사회의 중요한 간접자본이나 아니면 소수의 제조업이 그랬어요. 네. 한국이 제조업 말고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그때는 제조업은 왜 들어간 거예요? 몰라. 그냥 이 산업이 멈추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멈춰서? 노조가 없어. 그것도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받아낸 거예요. 교섭에 너무 여러 가지가 걸리면 노조도 어떤 건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협정 근로자를 양보했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80년대, 90년대는. 네. 그래서 제조업이 그런 걸 좀 해먹었고요. 가끔 가다가. 아니면 유해작업장 관리,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법적으로도 좀 보장해줬다고 하던데. 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일부의 범위에서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단체 행동권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협정 근로자 지정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아니 군인도 파업하는 나라가 있다고. 네. 예. 요즘은 뭘 해도 협정 근로자 안 넣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0년대, 2020년을 목전에 둔 포털 회사에서 협정 근로자를 넣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느 공항, 어느 수도를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가야죠. 누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멈추면 큰일 나는 부분에 협정 근로자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다 멈추면 큰일 나지. 블로거들한테는 블로거가 멈추면 큰일 나고. 큰일 나긴 해. 네. 근데 그 큰일이 파업을 멈추게 하면 안 되지. 단체 행동을 멈추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단체 교섭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이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 단체 행동권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단체 교섭 자체도 회사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협정 근로자를 얼마나 어느 범위나 지정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가져온 안이 되게 애매하게 되게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와서 일하는 거의 자. 진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진짜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정도. 뭐라고 했길래? 저기 건강보조식품 광고처럼요? 그쵸. 예를 들어 포털 서비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자라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관리하는 자. 우리 이혜진 씨 파업 못해요. 원래 못하지만. 노동 3권을 부정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겠네요. 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정당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국민을 지정해 놓는 것 같은 건데. 생업을 해야 하는 자. 그죠. 노무사님들 해주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측이 협정 근로자라고 지정하는 범위를 다 적용해 보면 네이버 직원들의 80%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0% 가지고 파업하면 그 파업에 쫄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80%라는 건 뭐 정확히 이제 나온 수치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나 해당될 정도로 너무 넓은 범위를 가져왔다는 거고 애초에 사실 협정 근로자 자체가 이제 저희 그 노동상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조금 다른 시각의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협정 근로자 지정이 필요한 직군도 있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실제로 협정 그 법상으로 네. 생명 안전에 해당된다거나 네. 필수공익 사업은 아니니까 일단 그건 해당이 안 될 거고 네. 뭐 그러면 그거는 협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안에는 근데 네, 그 문제를 네이버 노조 지회장한테 물어보기에는 네. 네이버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희는 네이버 안은 모르니까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수도, 가스 뭐 핵 뭐 이런 거 관리하는. 네,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법을 어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건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협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이 광범위하게 이 협정 근로자라는 개념도 그다지 유익한 건 아닌데 건전한 건 아닌데 이걸 회사가 광범위하게 지정해서 쟁의나 다만 못해 그냥 노조 그냥 모여서 뭐 세미나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면 사실상 노조 기능 완전 부정이 입장인 걸로 저는 보이고 처음 생긴 노조와 노조를 처음 만든 사측이 보통 이런 얘기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설명도 따라가야 돼요. 이거 헌법 위배다. 라고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초보들을 향해서? 아, 저희가 열심히 설명했죠. 저희가 진짜 몇 시간 동안 저희가 사실 교섭하면서 뭐 저도 이제 막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네. 뭐 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사측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뭐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네. 완급 조절이죠. 네, 완급 조절이라서.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금도 보면은 서울경제TV에서 어떤 그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칼럼 같은 곳에서도 그 전문가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사측이 좀 보면서 좀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걸 봐도 좀 이해가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교섭하자고 이야기해서 교섭하면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드릴 용의가 있으니 네, 어쨌든 교섭에서 이야기하자. 네. 네. 세상에 나쁜 임원은 없다. 예. 계속 이제 신호를 맞춰가면서 그렇죠. 예, 네.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트릿을 주고 언제든 저희는 대화를 하고 싶은 대화에 그건 열려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협정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협상장을 뛰쳐나온 노조가 사측에서 이거 물러설 생각 없다 급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섭에서 네. 저희가 뭐 협정 근로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투명하게 소통하라든지 뭐 그런 어떤 교섭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같이 논의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랬으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요구한 거는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저희가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얘기를 그러니까 친절하게 여러 번. 조합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를 먼저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아까 TF라는 것 때문에 결렬이 될 뻔하다가 회사가 TF를 철회하면서 다시 만들어진 대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철회했군요. 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협정 근로자 이야기만 하는 거죠. 파업하면 안 되는 사람. 네. 그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화가 잘 풀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잘 풀려서 합의를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풀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게 나중에 이야기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앉자마자 너희 이거 포기해라라고 계속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국방권을 군대를 해체시켜 놓고 협상하자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왜 협정 근로자 얘기가 나왔는지 짐작이 되겠네요. 그 칼을 들고 와서 병장기는 흉하니 네 걸 치워라.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둘 다 처음이다 보니까 전선을 최대한 그쪽에 그어놨군요. 뭐
나중에 가도 몇십 년씩 지나도 교섭할 때는 아주 먼 곳에서 시작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되게 먼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의 요구안, 사측은 노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안을 가지고 만났어요. 아이고 멀어요. 그래서 협상이 유격이 이렇게 심하면 이건 유격도 아니죠. 너무 롱디스턴스잖아요. 네. 이걸 풀라고 중재위원회가 나오는 겁니다. 네. 나라에서 그걸 줘요. 지자체에서. 네. 그 중재위가 조정안을 줍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서로 못 이긴 척하고 중재안 어느 정도 받아요. 조금 받다 말고 협상 끝 하기로 하고 쉽니다.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협상입니다. 네. 근데 사측은 조정안 완전 거부였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와 회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를 쟁의라고 하잖아요. 그 쟁의 상태에서 그 당연히 법원에서 중재를 하듯이 이제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그래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어쨌든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네. 이제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노사 양측에도 당연히 평행이었던 거는 자기 입장을 유지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거에 대한 주문도 하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저희에게도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고 뭐 사측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호간에 뭐 양보를 이야기를 했겠죠. 네, 맞아요. 그 마지막 조정 전에 네. 그러면 둘이서 교섭을 해서 좀 좁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대폭 양보했거든요. 거의 진짜 사측 안 거의 그대로 받았어요. 나머지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뭐 사원 복지나 몇 가지 관련된 얘기들. 네, 뭐 복지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핵심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핵심 그거는 이제 조정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양보를 했고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날엔 살릴 거 몇 개 10개 중에 한 개 잡죠. 네, 거의 다 진짜 눈물을 머금고 예,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사실 그 자리에서도 양보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딱 정해놓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만큼 정했으니까 그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아. 예, 너희가 양보를 해. 약간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계속 회사가 초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교섭이 뭔지 모르고 교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너무 늦게 설명을 들어서 아 그래? 그런 거면 난 할 생각 없어 정도의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아닌가. 즉 교섭의 개념이 제로. 교섭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서로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을 정했어도 우리 의견을 듣다 보면은 그게 당연히 조정이 되고 네. 그러라고 교섭에 권한 있는 대표가 나오게 법이 제약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이만큼 딱 정했으면 그러니까 그건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회사는 원래 항상 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하잖아요. 복지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정했을 때 시혜적으로 정하고 나서 그냥 직원들은 뭐 이야기하든 말든 그대로 가는 건데 노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조는 같이 대화해서 이 회사의 어떤 우리의 근로조건이나 어떤 회사의 방향 같은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자는 거는 양보와 타협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섭장에서 없는 거죠. 지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데에서 스토리가 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협상 결렬인데 이건 보통 최종 결렬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측이 몇 가지, 조합 측이 몇 가지를 포기한 다음에 마지막 접점까지 거의 다 다가갔을 때 결렬되는 네. 안타까운 결렬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지회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고 협상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임원들은 그냥 앉아만 있다 간 거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인 교섭이 아닌가. 그러니까 회사가 애초에 저희 조합한테 올해는 첫 해니까 노동조합 활동, 시간, 장소 그것만 딱 보장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애한테 PC방 갈 시간 가는 시간 주는 소리 오고 있네. 그러니까 어서 그냥 말 듣고 들어와서 그것까지만 하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조정위원회 가서도 계속 설명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노조한테 할 만큼 했다. 그 뭐 한 게 뭐냐? 뭘 했어요? 노동조합 시간 보장, 활동 시간 보장, 그리고 사무실 제공. 이걸 했다는 거예요. 족구장 지어준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조 활동이 뭔지 전혀 몰라 이 회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정위원회 그걸 거쳤고 그래서 조정안이 나왔죠. 네.
그 조정안이 나온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저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안이었어요. 중재위원회도 좀 슬펐겠네요. 이걸 어떻게 조정안을 만들라고 네. 나를 공무원을 시키냐 이 나쁜 국가 같으니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네, 조정위원들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조정위원은 뭐 그런 일 하는 분이시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상식 이상으로 많이 벌어지면 짜증나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전선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노조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TF를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이름도 까먹었네. 의사자 지정이 아니고 협정근로자. 네. 협정근로자라는 옛날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쪽의 전선을 말도 안 되는 전선을 노조를 못하게 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조 하는 거를 전선을 여기다 그었으니까 그건 2번 양보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노조 활동 보장이 자기네 입장에서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즉 협상 불가 처음부터. 네.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임원들이 이 사회에서는 거수기급들이 나와 있었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예스맨들. 네. 예. 영혼을 보드룸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가능성. 네. 예. 있어 보이네요. 업계에서 처음 생기고 되게 회사 크잖아요. 네. 큰 회사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큰 곳이 이렇게 초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되게 민망하고 웃기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디테일한 사안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Cleans, warm cotton.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시작할 때 코스피 시총 11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40위에서 50위급 재계 서열 정도면 보통 대기업이라고 안 하고 준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준대기업급 되는 이 기업들은 사실 나이 먹고 나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모르고요. 젊었을 땐 젊어서 모르는데 취업 때쯤 되면은 모두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고 비슷하네요. 예. 거기가 되려고 이제 카페도 가입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 회사 가고 싶은 사람들 카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 회사가 노조가 어떤지 제일 열심히 알아보는 때가 요즘 조선일보가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20대 중후반일 때입니다. 겉으로는 무슨 게시판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보수적인 척하지만 이 회사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일 열심히 알아볼 때가 그때입니다. 30대 들어와서는 이직 시즌 한두 번 정도 있겠죠. 그 노조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앉았는 준대기업에 처음 생겼고 처음 생겼을 때 처음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사측이 처음 던져놓은 것이 너네 없으면 안 되니? 혹은 너네 노조가 아니면 안 되니? 노조 말고 우리가 딴 거 만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조건이야. 이런 대화를 들었고요. 2월에 쟁의가 시작되기 전에 네. 지난달 말에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쟁의행위 찬반을 정했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이상하더군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교섭이라는 것이 저희는 어쨌든 네이버 본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 대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교섭을 해서 결정하고 법인별로 필요한 거는 거기 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지만 회사가 그걸 거부했고 사실 법적으로는 결국 법인과 그 노조가 이제 단체 협약을 맺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처음 노조 시작할 때 반드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사가 책임을 안 지면 밑에 계열사의 노조 따로 있거나 네네. 본사에 있는 노조가 계열사마다 달려가가지고 따로따로 개별 협약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그런 식으로 성립될 수 있는 노동운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도 책임을 확실히 하고 노조도 그만큼의 힘을 인정받아야 교섭할 때 빨리 끝나고 좋은데 네. 그런 대화도 안 돼 있겠구나라는 거하고 요 얘기를 해봐야죠. 네이버는 계열사가 40개가 넘습니다. 네. 저는 45개라고도 들었고 49개라고도 들었습니다. 집안에 자식이 많으면 숫자도 모릅니다. 어차피. 네. 당연히 네이버 노조는 본사 조합원만 투표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법인별로 교섭을 하고 법인별로 조정을 하고 조정 결렬이 돼야
예,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법인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법인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까지 간 거예요. 네이버랑 MVP랑 컴파트너스. 그 두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MVP는 네이버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자회사고요. 컴파트너스는 네이버 광고주와 그다음에 그 페이 판매하시는 분들 상담하는 네. 그러니까 뭐 전화나 아니면 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상담을 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 직원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그 사옥에서 업무 지원 센터라고 해서 뭐 택배나 아니면 뭐 저희 업무기기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 분들이 포함된 곳이 컴파트너스예요. 그거는 전혀 자회사일 손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자회사일 이유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아니면 할 필요 없는 일을 그렇죠. 다른 회사 이름으로 하고 있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주요 안건들 중에 하나가 계열사 직원들 아웃소싱처럼 보이는 네. 그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조합 내에서는 네이버 노조 내에 조합원으로 얼마나 들어와 계십니까? 본사가 아닌 네이버의 직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숫자는 항상 아시겠지만 정확히 원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600명 중에 한 1,20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새 다 해먹었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9,00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한 25에서 30% 정도는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제 계열사별로 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데도 있고 조금 많은 데도 하지만 있고. 표준 분포를 보면 본사 못지않게들 가입을 해주셨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저희가 16개 법인의 교섭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16개 법인에 대한 교섭권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그 교섭권이 아직 없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들어와 있는 법인들이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20개 넘는 법인에서 지금 저희 조합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조합원이 늘면 늘수록 좀 더 많은 권한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래도 저희가 모든 법인을 챙기지만은 법인의 이슈는 그 법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법인의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은 저희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고 그 법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긴 산별도 아니구나. 계열사별로 막 따로 조직을 한다. 네. 그러니까 막 다른 권리를 가지고 따로 교섭권을 따로만 분류하게 한다. 이러면 정말 사측에 너무 좋은 게 사측 입장에서는 하나의 노무팀을 가지고 각계격파가 가능한 수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네. 각계격파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측은 전략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빠바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례 없습니까? 각 계열사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조합에 가입 못하게 방해한다거나 으름장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회사가 노조를 어떤 스탠스로 대하고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본사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 네이버의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대화로 계속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을 좀 좋게 보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사석에 가서도 약간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계열사 임원들이요? 위에 네이버 경영진이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네이버 경영진의 눈치를 보는 자회사의 경영진이나 어디 잘 들리는데 저 그린팩토리 앞에 커피빈 이런 데 가가지고 네이버 크게 말하나 보다. 네이버 본사의 그 또 관리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준 정황이 자회사의 뭐 팀장이나 아니면 경영진이 회사의 어떤 관리자가 네. 좀 눈치를 주는 그런 것들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태프들이 저희는 스텝이라고 하는데 간부를 스텝들이 이제 피켓팅을 했을 때 그 피켓팅 한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에 한 건데 점심시간 하면 알아서 다 휴게시간 잘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점심시간 자체가 휴게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굳이 메일을 보낼 때 이제 평가 권한인은 조직장을 참조로 걸어서 이 사람이 그건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겠는데? 피켓팅을 했는데 휴게시간을 잘 입력하라. 당신 휴게시간 입력 잘하라. 뭐 이런 메일을 보낸다든지. 피켓팅에 정신이 팔려서 10분이나 늦게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스텝
어쨌든 전임자긴 하지만, 네. 지금 전임자긴 하지만 그 조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언제든 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적을 당연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상시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메일로 주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제 이 전임자를 뺀다든지 뭐 이런 일도 생기고 또는 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초록색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데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거죠. 그거 뭐 무거운데 굳이 너 뭐 왜 메고 다녀? 뭐 이런 거라든지. 사원증을 거는 목걸이가 노조의 상징이군요. 네, 노조 굿즈거든요. 아, 네. 밑에 사원증은 사원증이고 네. 그 끈이 공동성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저거 되게 좋네요. 아, 이게 뭔가 낙인처럼 쓰이도록 원래 줄 한 번 잘못 세우고 분위기 한 번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류의 아이템들이 네. 다 나쁜 놈의 상징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밑에 사원증은 회사 사원증이 맞죠? 네, 그건 회사 사원증. 그러면은 회사는 맨날 직원들한테 사원증 좀 걸고 다니라고 뭐라 그러잖아요. 네. 사원증 좀 걸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이 줄이 아닌 원래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주는 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굿즈로 이제 줄을 그렇잖아요. 네. 조합원들이 자기들 드러낼 수 있게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무거운데 왜 메고 다녀? 그러니까 눈치를 주는 거죠. 무거운데 메고 다녀. 뭐가 줄이 무겁다고? 약간 두껍긴 한데요. 그리고 또 네. 가령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냥 또 다르게 차별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뭐 물론 그런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간 회사가 가족적인 회사라서 네. 약간 상급자가 또는 대표가 직원한테 반말로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야, 너 이거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친근하게 대하다가 네. 딱 노조원인 걸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뭐 이런 비꼬는 거요? 비꼬는 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조합활동이라는 것의 디테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들으면서 우리가 확고하게 배우는 건 권리를 찾겠다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더니 나쁜 놈 취급하는 게 되게 쉬워진 사회라는 거네요, 이게. 네. 뭐 우리 집주인은 저 사는 집의 집주인은 우리 방송 안 들으니까 그냥 말해도 되는데요. 미친 노인네가 지난번에 월세를 올려달라 그랬어요. 네. 근데 미친 노인네 치고 월세 되게 싸게 받았어요. 네. 미쳐서 그랬나 봐. 아니 그러면 이시당초가 미친 노인네가 아니네요. 싸게 받는 미친 노인네가 왜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 그래서 아니 아직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올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계약 기간에 의하면 내년 몇 월에 올려주셔야 되네요. 저희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미래형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다음에 끊은 다음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야박하다고 생각했다. 계약서대로 하자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아니 돈을 그냥 달라 그래놓고선 월세 받는 일을 하면서 계약서대로 하자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수천 명이 다니는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시스템의 폭력이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을 가입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부당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참조 제외 되게 미묘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약간 부당노동 행위 자체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 자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저희 단체 행동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 단체 부당노동 행위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녹취를 한다거나 증언자를 확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의심이 되면 무조건 저희한테 신고하시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로 좀 명확한 어떤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삼을 거고요. 아무래도 자회사는 그 자회사 경영 말씀하신 대로 중간 관리자라는 거잖아요. 자회사의 인사권은 네이버 본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중간 관리자들은 좀 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리더들에 대한 어떤 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당노동 행위인지 사실 모르고 그냥 뭐 불편한 거죠. 너 저한테 노조 가입 권유받았냐? 뭐 가입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네. 예를 들어 모르고 한다고 할 수도 모르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승진 인사가 끝나고 나면 큰 기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만 올해 승진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사회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여기 저 자회사 여기 계열사에 노조원들이 왜 이렇게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걷다 대고 그 회사 대표급 되는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말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혹은 뭐 노조 조직률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이 회사 30%? 막 이러면서. 이게 보험 설계사들 쪼듯이 말이에요. 네. 지사에서. 그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 준대기업들의 흔히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봅시다. 거기서 이 공동성명에 노보나 나온 데서 보고 있으면 공동성명이 중요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계열사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네.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아시죠. 계열사 체계를 복잡하게 막 갈라놓은 거는 순전히 세금 줄이고 인건비 줄이자는 거잖아요. 네. IT 계열사의 노조가 생기는 걸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오래된 회사의 노조들은 제가 뭐 흉보는 건 아니고 오래되고 강한 노조들은 이런 걸 쉽게 요구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만큼은 계속 물러서 왔기 때문에 계열사에서 계열사의 노동자들이 어떤 희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나 몰라라인 것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노조가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계열사 이 분류 잘못됐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가 딱 3개인데, 투명하게 소통하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네이버가 책임지라는 것과, 그리고 권한인 예진 총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3가지 문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자회사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교섭을 하자고 했던 것도, 어쨌든 우리는 네이버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운영해가는 사람들 아니냐.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좋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환경만큼은 좀 잘 맞춰서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계열사들하고 환경 복지 차이도 있고 임금 차이도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다 있죠. 네. 아무튼 그걸 당장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고, 그래서 저희는 계열사 노조를 출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선 저희가 좀 약간 빨대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열사 노조로 출발했다. 네, 계열사 노조로 출발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모든 계열사에게 가입 그걸 열어놓고, 지금도 통합교섭을 안 하고 단독교섭을 하자고 할 때 이야기했던 게, 그 자회사 경영진이 권한이 크다. 자회사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교섭을 진행하는 내내 들리는 거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처음에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죠. 뺑뺑이. 네. 근데 결국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 컴파트너스 MVP 같은 게 조정 중지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 경영진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쟁행을 하면서도 컴파트너스에 대해서 또는 MVP에 대해서 그 네이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진이 이 문제는 모두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조금 모든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짓이긴 한데. 네, 가기 어려운 길이기도 하네요. 예. 예를 들어 XSFM의 방송을 업로드하는 자회사가 있어. 내가 거기는 자회사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둬가지고 거기 최저시급을 줘. 근데 마포에서 일해. XSFM의 경영진이 말씀하시는 거면 저런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꿀이거든요. 다른 회사야. 다른 독립법인이라고. 네. 도조를 만드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아이쿱 때도 그랬고, 네, 법에서 그거를 조정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야, 니네 자회사라고 뒀지만 니넨 직접 고용 관계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지잖아요. 네, 이 직접 고용 관계 판결에 대한 법률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만 바뀔 수 있을 것처럼 저도 아주 멀게 느껴지긴 해요. 다만 안 될 거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준대기업 노조 중에 이런 문제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들고 와서 노력하는 노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저도 시사인에서 예전에 이걸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만약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위에 어떤 법인이 있으면 거기랑 바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사실 그러진 못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같이 모여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회사나 손자회사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조합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해요. 결국 너희는 본사 그거만 챙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이야기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게 본능이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진짜 많이 가입하고 더 힘을 못 대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계열사 노조를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경영진에게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구성으로 보고 있으면 계열사 직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수록 힘이 더 많이 빨리 커지겠네요. 뭐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 네이버 본사도 지금 아직 가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는 좀 지켜보면서 응원만 했다면 사실 경영진들이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입하시고 수를 봐야 공포가 들죠. 자회사도 좀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좀 가는 길이 좀 더 순탄하게 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희 네이버의 계열사분들이나 본사분들이 계시다면 좀 많이 가입해서 저희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정리하는 멘트처럼 됐죠. 그러니까요. 제 시간을 아껴주시긴. 원대로 해드리죠. 왜냐하면 다음 안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이버는 준대기업 주제에 연봉 책정 기준과 인센티브 기준이 공개가 안 돼 있다고요. 직원들 사이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개 요구를 했다는 건 완전 비공개라는 얘기고 지금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네. 뭐 그 개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하는 것들이 명확치가 않죠. 네. 이 문제를 제가 질문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협상 시에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리 없다는 걸 우린 초반에 얘기를 듣고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협상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저희 뭐 단협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통계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공개하라라는 게 들어갔는데 회사가 완강히 거부를 했고 마지막에 조정안에는 그냥 인센티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어요. 겁난 거죠. 우리가 객관적일 수 있단 말이야, 이 설명이? 우리의 객관은 사실 허구 아닐까? 우리 코인 플립했는데 로터리 픽 같은 거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경영의 고난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사실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들어내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배분할지는 저희랑 같이 논의를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출발은 일단 어떻게 지금 이걸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차등해서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일단은 알겠다고 해요. 누가 차등하지 말래? 그러니까 차등할 수 있죠. 차등할 수 있는데 그럼 차등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잘 배분하고 있다면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써놨을지도 몰라요. 못생겨서 뭐. 나보다 술 잘 먹음. 이걸 아예 깜깜이로 해놓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객관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한테 설명을 못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인사책임 상무나 이사가 고담시에 투페이스일지 어떻게 알아요? 주로 코인 플립으로. 그러니까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업계의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카카오? 아니 IT 업계. 카카오나 그러니까 지금 IT 업계에 있는 거의 모든 업체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평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제 직원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동성명이 요구하고 있는 이 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네요. 다른 회사에 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듣고 있는 다른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들은 피눈물이 나겠네요. 저럴 수 있어? 저런 것도 안 하고 장사한다고? 와, 짱 쉬워! 개꿀! 미친놈들 망해라!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T 업계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진보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진들도 굉장히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에서 본인들이 잘해서 처음에 성공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결정을 우리끼리 하면서 잘할 수 있어. 너희는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 되게 소수의 처음에 창업주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소수의 경영진들이 딱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실무자 출신들 아닌가요? 실무자 출신인데 이제 올라가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으면 사실 훨씬 더 서비스가 좋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역설인 게 윤세민이 해준 질문이
이게 노조도 경영계도 전문 경영인을 좋아하는 이유, 서로 다른 이유인데, 왜냐면 실무만 해본 사람은 지가 사장이 되면 다 지 건 줄 아니까. 그게 보통 이제 벤처기업들이 망하는 이유의 거의 9할입니다. 네. 경영 문제를 몰라서. 근데 이 똑같은 말 속에 결론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앉혀야 정리하고 쉽게 한다니까? 다른 듯 틀린 말이군요. 예. 혹은 노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좀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협상이라도 좀 할 수 있다니까. 여튼간에 뭘로 나가더라도 경영을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노무에 대해서는. 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 큰 회사가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회사들일수록 자회사의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네.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다.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쟁의행위가 지속될 텐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예고하고 있는 건 3월 6일 날 이제 2차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아마 지난번과 조금 다른,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슷한 지회장님 그런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임자 아니라 바쁘잖아요. 일도 많잖아요. 저는 전임자입니다. 전임자예요? 네, 땄어요? 네, 저희는 그 축하합니다. 네이버는 6,000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명의 전임과 2명의 반전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 몇 명이라고요? 네. 그 회사 직원 몇 명이라고요? 직원은 자회사까지? 3,600명이고 전체로 따지면은 뭐 8,000-9,000명이 되죠. 전임자 4명? 네. 커피숍 하냐?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MVP랑 라인 플러스의 컴파트너스에도 조금씩 있어요. 반전이 4명보다 적은 숫자가 있겠군요. 4명보다 훨씬 적죠. 1명도 안 되는 0. 몇 명씩이 있거든요. 네. 와, 근데 그 계열사까지 어떻게 다 살펴요? 그래서 헉헉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황의 역할을 그래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니 왜냐면 계열사마다 상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계열사 특히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교섭이 열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긴 MTS랑 NIT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예 전임자를 안 주거든요. 타임오프를 아예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인정하는 거지. 네. 근데 그건 안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노동조합을 부정하진 않는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한다. 그게 이제 내가 직원들 마음 존중해서 등산 가는 회사의 마음 같은. 약간 그런 말까지 하신 분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해야지. 뭐 등산까지 해줬는데 쟁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노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교섭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참 노동 교육이 참 절실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지회장님도 와서 그 얘기했죠. 임종린 지회장님. 네, 산별노조가 뭔지 내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그것도. 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회 오세훈 지회장하고 시간을 좀 써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거고요. 네. 긴박한 일 생기면. 네네. 그리고 파리바게트 지회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영상 봐도 여기 지회장님 쪼렙이다 보니까 모두 발언도 그 화성노조에서 해주시고 아니어도 이 지난 겨울에 쟁의하는 동안에 공동성명을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인사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아카데미상 탄 것처럼.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뭐요? 3월 6일 저희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곳들은, 어쨌든 조합원들이 함께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점점 많이 모으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3월 중순에, 이제, 저희만으로 좀 힘드니까, 저희 친구들을 좀 불러와서. 친구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ITG의 다른 넥슨. 분들. 그 다음에 또, 화섬, 저희 수도권 본부의 또 다른 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연대하는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노동운동의 맛이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린 팩토리 앞에 땅은 넓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감사 인사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항상 제일 고마운 건 결국 조합원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의 찬반 투표도 저희가 어쨌든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쟁의 상태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는 보통 조정안을 수락하죠. 근데 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는 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쟁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쟁의 찬반 투표를 받았는데 조합원들 믿으면서도 조금 걱정은 됐죠. 그러니까 막상 진짜 이게 쟁의를 한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찬성을 많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런 것들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랬을 때 투표를 했는데 진짜 90몇 % 이상 95% 이상 투표를 하고 찬성도 95%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기존에 노조하는 분들도 놀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스코어가. 그쵸. 그리고 뭐 컴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막 당일날 그냥 100% 다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역시 조합원들 믿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요. 지회장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일부러 증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칼이 막 챙챙챙. 첫 번째 단체 행동도 저희가 사실 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걱정을 했죠. 네. 실제로 쟁의 찬반 투표하고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그때 막 400명 이상 오시고 사실 자리가 좁아가지고 왔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가 그래도 그런 기점마다 항상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거기 나오신 그 조합원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저렇게 말 못하는 거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나? 그만 깎게요. 네. 시간이 아니요, 다해서 아쉬워서 그래. 그런 자리에선 눌변이 더 파워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조합원분들 다시 동영상 XSFM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조합원 여러분 말고 다른 감사 인사하실 만한 곳들은요? 분들은요? 그리고 뭐 저희 일단 수도권 본부 아마 그 임종리 지장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본부에 저희 37개 단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대표자분들이 항상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 상황을 듣고 뭐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냐 계속 물어보시고 그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본조분들 중앙에 계신 분들 저희 처음부터 이제 노조 설립부터 계속 도와주시고 화성 계속 예 그래도 저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속 또 아껴 참가하시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 분들이 워낙 많은데 예, 갑자기 또 감사 인사하니까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제 대본 드린 거잖아요. 그만 화낼까? 사실 근데 이런 거 하면 빠뜨릴까봐 되게 걱정돼요. 맞아요. 항상 이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정도. 알겠습니다. 뭐 스태프분들이 항상 감사드리지만 우린 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좀만 더 힘냅시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전히 네이버에서는 공동성명이 검색이 안 되네요. 되긴 될걸? 안 되나? 모바일에서 했는데 끝까지 내렸는데 없어요. 그래? 네이버 사원노조라고 검색하면 될 거예요. 근데 공동성명은 안 되네요. 구글에서는 공동성명 제일 최상단에 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뭔가 로직이나 뭐 어떤 거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이버가 아니어도 훨씬 작은 규모여도 좋습니다. 예. IT 기업의 노동자 여러분들 뭐 노조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텐데 하시다가 답답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는 유면상 PD가 받으니까 싫어할 거고요.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회 오세훈 지회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막히는 시간인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데이즈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days.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X Small Fragrance Store에서. (2019년 2월 12일의) 기사네요. 11일인가요?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어요. 자꾸 연봉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 늘려달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기종노조 프레임. 네. 이죠. 저희가 기종노조 프레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화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런 게 없는 줄 알거든요.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해주니까 있는 줄 알지? 예. 그러니까 자꾸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신문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쟁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예.
한국이 연대해 버릇을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선일보가 쟁의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쟁의를 고려한 적이 최근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조선일보 노조와 조선일보 노조에 관련된 분들에게 이런저런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을 들었는데, 조선일보의 노동자 여러분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답을 들었는데, 일단은, 조선일보는 상급이 없어요. 네. 그냥 회사에 있는 노조입니다. 네. 예, 연대해줄 업체는 없어요. 네. 업체나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조 활동도, 임금 협상이 거의 없고, 복지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는 정도의 협상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 이제, 사회적 책무를 회사가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자회사나 이런 데에 대한 노동 탄압 같은 문제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절대 안 할까요? 눈치를 잘 보는 노조인 거죠. 예, 한국 사회가 가장 원해 맞지 않는. 네. 그러면, 네이버나 파리바게트하고 달리, 모두가 표면적으로 친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웃지 않고. 다 같이 손해보면서 살아요. 그게 조선일보 노동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대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냥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로서 조선일보의 편집부 취재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연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손해봐가면서 하는 연대라는 거는 군대에 있을 때나 고등학교 때 하던 생각이고요. 연대에서 다 같이 득보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남북 아니구나. 북미 정상회담. 이거 보셨어요? 뭐예요? 끝으로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요. 일요일 저녁 그 알실 청취자 두 분께서 연대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귀찮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근데 밑에도 읽어보세요. SPC 길 건너 플래그원 건물에서 근무하신다고. 방문도 감사한데 투쟁기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까지는 싫어하다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돈을 주세요. 연대해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분당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린팩토리에 지금 오면 만나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긴 천막이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네. 노동 얘기로 꾸며본 북미 정상회담 날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미나문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네. 예. 윤세민 에디터 할 말 있어요? 북중 정상회담 때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를. 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